네, 그러면 오늘 2022년 7월 30일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나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책, 그리고 필기구, 메모할 종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 2022년 7월 30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준비해온 질문은 이렇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 있으신가요? 네, 건우님 상쾌합니다. 네, 황도님 저도 감사합니다. 잠시 멈추어서 지금 이 순간을 가만히 한번 느껴볼까요? 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 이 책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 있어라 라고 하는데요. 어때요? 한 2주간 읽어보시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던가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구나 라는 걸 어떻게 아실 수 있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경험을 어제 좀 한 것 같아요. 좀 이거는 부정적인 케이스인데 너무 피곤하니까 상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너무 눈앞에 오히려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자 이런 경험을 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는군요. 라라님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네, 건우님 좋은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하던가요? 이 책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2주간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돌아오셨었나요? 그 이야기를 오늘도 30여 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책이 곁에 있다면 책 페이지를 제가 언급드리면서 함께 할 테니까요.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번 2주차를 읽으시면서 와닿았던 문장들은 어떤 건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보면서 같이 언급해 볼게요. 네. 방금 아리아님이 남겨주신 거. 어제 문득 앉아있는데 책을 읽다가 내 몸이 보였어요. 그때 내 몸은 지금에만 존재하는구나.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지금에만 있구나 했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나눠주실 수 있으면 나눠주세요.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번에 읽었던 페이지들에서 동물들, 식물들에게 시간에 대해서 물으면 시간? 저는 그 부분 읽으면서 혼자 웃었어요. 막 얼룩말이나 기린한테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면 응? 하는 표정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 동물들에게는 정말 시간이 지금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절로 했었습니다. 네, 황도님 그렇게 하세요. 네, 괜찮아요. 네, 라라님 문장 올려주셨군요. 저도 픽한 문장입니다. 그 문장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이번 나눌 범위는 35쪽에서 64쪽에 해당합니다. 35쪽을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35쪽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자를 지켜본다 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 표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생각하는 자를 지켜본다. 생각하는 자를 지켜본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같은 의미로 쓰였던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마음을 지켜본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들. 우리 마음, 우리 몸 안에는 끊임없는 독백을 혼잣말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 2022년 7월 30일 오전 8시 10분에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는 어떤 게 있어요? 한번 채팅에 적어주세요. 그렇군요. 라라님은 메타인지 프레젠스, 관찰자. 오, 떠오르는 단어 대단하군요. 전 방금 제 머릿속에 흐르는 목소리는 늦지 않아 다행이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 뭐 먹지?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독백하는 자는 아침 식사가 중요한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건우님 목소리가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무슨 저의 운명에도 없던 이제 목소리로 나누는 일을 하고 있네요. 건우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는 누굴까? 걔가 날까요? 그리고 그 독백을 하고 있는 걔는 누구지 그럼? 그리고 그 독백을 하고 있는 애를 보고 있는 난 또 누구지? 이런 화두를 주는 페이지였어요. 그러면서 36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마음들은 우리의 조건화된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 안에 흐르는 목소리들은 우리 안에 조건화된 마음에서 나온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채팅창에 남겨주셨던 그러지 않았던 지금 여러분들 안에 흐르고 있는 독백, 그 독백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조건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가 우리 자신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에 동의하셨나요? 동의가 되시던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바로 그 조건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목소리다. 그래서 36쪽에서 37쪽에 그 가장 큰 적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낭독해 드릴게요. 36쪽에서 37쪽입니다. 그러나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하고도 진정한 해방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주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십시오. 낡은 축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오랜 세월 되풀이해서 들려왔던 사고 유형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라는 의미입니다.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 자리에 목격자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는 아무런 견해도 갖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비난을 퍼붓지도 마십시오.
판단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똑같은 목소리가 뒷문을 통해 다시 들어오는 셈입니다. 목소리가 들리면 아,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할 뿐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여기에 남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생하게 깨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자신의 현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아니면 마음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목격자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되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그렇게 여러분들의 목소리, 지금 이 순간 생각하는 자를 지켜본 경험이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하는 자를 지켜본 경험에는 어떤 게 있으셨어요? 이 생각한 자를 지켜본다라는 개념의 다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무심, 기억나시나요? 무심.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무심의 틈새를 경험한다. 생각해보니까 어제 그랬네요. 저는 너무 바쁘고 너무 앞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마음과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난 한 주 동안 무심의 틈새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거를 삶에서 경험해 보셨나요? 무심의 틈새. 무심의 틈새가 있을 때는 우리 안에 본연의 존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면의 고요와 평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38쪽에 나옵니다. 건우님은 판단이 없이 그렇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지켜보셨다고 해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게 가능하셨을까요? 내면의 고요와 평화를 느끼게 하는 이 무심의 틈새. 명상을, 그렇군요. 저 명상을 해도 쉽지가 않던데 명상을 하셔서 그런 것을 또 경험하셨군요. 저는 명상을 하면 끝판왕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저를 그 독백을 끝까지 정말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저에게 명상 초보자라 명상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틈새 만드는 거에 있어서 39쪽에서 40쪽에 흘러나오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와닿았어요. 그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39쪽입니다. 39쪽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속하면서도 할 수 있는 수행법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이는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도 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단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일상적인 활동에 목적을 부여하고 거기에 최대한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그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일까 해서 뒤를 보면요. 집이나 직장으로 통하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그 계단 하나하나에 걸음을 옮겨 놓는 동작 하나하나에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하나하나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십시오. 손을 씻을 때에도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물이 흐르는 소리와 물이 닿는 느낌, 손의 움직임, 비누의 향기 등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동차를 탈 때에도 문을 닫은 후 잠시 모든 동작을 멈추고 호흡의 흐름을 지켜보십시오. 고요하지만 강렬한 현존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좀 일상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무심의 틈새,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을 때 저자가 주는 힌트는 감각이었어요. 저도 이전에 코치 공부할 때 명상,
이 파트 배울 때 가장 저는 저 자신에게 먹혔던 건 향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뵙는 고객분들에게도 명상을 안내 드릴 때 따뜻한 따뜻한 물을 컵에 갖고 와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향기로운 차나 커피를 그냥 1분 타이머 켜놓고 그냥 가만히 그 내음새만 맡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얼마나 향기로운지. 또 많이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핸드크림 같은 거 이렇게 발라서 그 핸드크림 향을 손등에 이렇게 바르고 그 향 맡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이곳저곳에 퍼져 있던 나의 상념들이 그냥 감각에 집중할 때 바로 이 지금 이 순간에 불러오는 일상 속에서 가능한 방식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또 방법은 어떤 게 궁금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틈새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에고가 하는 생각은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된 게 너무 웃겼어요. 그 42쪽에 이런 표현 나오죠. 42쪽의 아래에서 넷째 줄이에요. 아니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난 행복할 텐데, 저런 일이 생기면 난 평화로워질 텐데 라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케함을 방해하는 친구 에고가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혼자 주저리 한대요.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었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것만 다 하면, 내가 이걸 가질 수 있다면, 이것만 해결된다면, 이런 순간이 온다면, 난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어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여름 휴가를 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그걸 한 이후부터 종종 계속 여름 휴가 거기 가면 어떨까라는 미래에 가 있는 저를 보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 있으면 낫겠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 10월에 스코틀랜드에 그 교육받으러 가는 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나중에 글로도 공유 드리겠지만 지금 제 머릿속에 꽉 채운 건 예산, 돈 문제거든요. 그래서 돈이 나에게 3천만 원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행복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누군가가 나한테 다 옛다 하면서 돈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행복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의 에고를 보았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이 책 43쪽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에고가 자꾸 뭐가 있을 때 뭐 해질 텐데, 뭐가 있을 때 나는 편해질 텐데 라고 생각하는 흐름 자체는 지금 이 순간 현재를,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를 하나의 그저 수단으로 축소해 버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내가 있지 않은 미래나 과거에 내 존재가 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반대로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 돌아오는 키로 감각 못지않게 여러분들에게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감정은 진실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정말 라디오처럼 귀로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혹시 채팅창에 써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질문에 떠오르는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내가 가장 자주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가장 자주 빈번히 느꼈던 감정은 무엇인가요? 혹은 몸의 감각도 좋고요. 지난 주간 내가 가장 자주 느꼈던 감정은 저는 묻고 제 자신을 보니 전 약간 쫓기는, 분주한 이런 마음이 지배적이었고요. 피곤한 이란 감정도 저에겐 주되었었네요. 네, 건우님은 몸이 안 좋아서 어떤 불안한,
그리고 그 불안도 처음에 저항하다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셨다고 하고, 나라님은 저랑 같았네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인가요? 분주하고 소란스러우셨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되게 재밌는 게 이 감정과 몸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몸이 말하는 바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분주하구나 내가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내 마음이 분주했을 때 내 몸은 어떻지? 라고 보니까 경직되어 있더라고요. 이완되지 못하고 특히 어깨 승모근 쪽이 바짝 긴장되어 있고요. 가슴 뒤 이렇게 등 부분을 펴지 않고 구부정하게 있는 상태를 오래 유지해서 배 부분은 긴장이 풀려 있고 등 부분은 뻐근한 몸을 인식할 수 있었어요. 라라님도 긴장되어 있었고 목이 안 돌아가거든. 목은 돌아가라고 있는 건데 목이 안 돌아갔군요. 저런. 아유, 저 참 우리 다음 한 주는 이완되어 봅시다. 그래서 이 몸이 말하는 바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그 몸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도 느낄 수 있고 그 감정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요. 2장에 드디어 우리가 들어가고 있었죠. 2장 제목은 저는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은 마음은 내가 아니다 였잖아요. 이것 자체가 저에게 도전이었어요. 마음이 내가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2장의 제목은 심지어 고통에서 벗어나기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고통에서 벗어날 준비 되셨나요? 그래서 2장 고통에서 벗어나기 해서 57쪽에서 시작되는데요. 58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넷째 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수록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번뇌로부터 애고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라고 적혀있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수록 지금 이 순간. 아까 건우님이 미리 써주셨는데요. 그러면서 2장에서 나오는 표현이 저항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으로 59쪽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현재의 순간만이 내가 갖고 있는 전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십시오. 현재의 순간만이 내가 갖고 있는 전부라는 것을 인식하라.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삶의 중심, 구심점으로 삼아라 라고 나옵니다. 현재의 순간만이 내가 갖고 있는 전부다. 지금 이것이 전부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내 생명은 오롯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라는 표현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저는 저의 가슴에 쿵하고 와닿은 문장입니다. 아까 라라님이 와닿은 문장이라고 한 표현이죠. 많은 분들이 그 인증글에도 써주셨어요. 60쪽에 있습니다. 60쪽에 위에서 7번째 줄에 있네요. 읽어드릴게요. 있는 그대로 내맡기십시오. 삶에게 네 라고 말하십시오. 그제야 삶은 당신을 거역하지 않고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네 라고 말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 특히 어느 부분에 네 라고 해야 할 때라고 느끼시나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2장 초반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는 저항과 못지않게 62쪽에는 업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업장을 통해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보고 저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는 업이랑 개념이 같을까? 이렇게 해서 좀 검색해 봤는데요. 우리가 짓는 악업이란 표현으로 나오더라고요, 개념이. 그래서 저자는 63쪽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당신 안에 있는 업장, 그것이 잠복 상태에 있는데 깨어나려고 하는 순간을 잘 관찰하라. 그러면서 그 업장이 휘둘리지 말고, 고통은 고통만 먹고 사니까, 그리고 그 고통은 계속해서 그 고통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니, 그저 그 고통인 업장이 깨어나려고 하는 순간, 또 업장이 걸려서 일어나려는 순간, 그저 관찰하라. 그 업장은 그저 허약한 환영에 불과할 테니 그저 관찰하라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올라오는 이 업장들에 있어서 특히 많은 업장들이 삶에서 존재에 잠복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들이 깨어나려고 할 때 그저 네 업장 네가 나를 내 존재를 감히 뒤흔들 수 없으니 나는 그저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에 지금 이 순간에 그저 네 하겠다 라는 것을 저자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의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건우님은 그렇군요. 부끄러움, 열등감, 후회에 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라고 하시네요. 네, 라라님은 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뒤에는 받아들여야 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네, 저는 건우님 글을 보면서 저는 네 라고 한다면 왜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일 거예요. 그냥 살아오면서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좀 평탄한 소소한 고민들과 도전들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거대한 것들만 오는 느낌이지? 왜 남들 삶에 잘 안 벌어지는 게 내 삶에 자꾸 벌어질까? 그중 여러 가지 벌어진 것 중에 하나는 왜 되게 이렇게 힘든 도전들 되게 넘기 힘든 산들이 내 앞에는 덜컥덜컥 올까. 마치 무슨 국가대표 훈련시키듯이 굉장히 큰 훈련 과정들이 계속 나에겐 있을까. 힘들어, 하기 싫어, 또야 이런 것들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가을에 가는 그 교육과 관련해서 제 업장 중에 하나는 제가 알아차린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돈에 대한 겁니다. 돈은 나를 힘들게 할 거야. 나는 그런 돈을 벌 수 없을 거야. 나는 돈도 없는데 감히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라는 잠복 상태에 있던 그러니까 다들 엎드려 있던 걔네들이 네 하면서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고 그 이야기들을 나중에 글로도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64쪽에 적혀있듯 그들은 제 존재와 제 삶에 있어서 허약한 환영, 헛것에 불과하리라고 믿는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순간에도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삶의 존재에 잠복되어 있던 업장들이 깨어나려는 순간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제 마음 함께 합니다. 저도 제 삶에 올라오는 업장들을 그저 관찰하고 제 삶에게 네 라고 말해 볼 테니 지금 이걸 듣고 계시면 함께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길 멀리서 작은 공간에서 마음 보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느덧 30여 분이 흘러서요.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범위 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문장을 3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3개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44쪽에 있어요. 진정한 예술가들의 창조력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무심의 장소로부터 고요한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 생각이 멈춘 고요한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창조성이 가득 피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사랑과 기쁨은 진정한 자신과 연결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 본연의 상태가 곧 사랑과 기쁨의 상태이므로 우리의 본연의 상태는 사랑과 기쁨이래요. 다음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과 기쁨이 가득 흐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을 때에도 태양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여전히 구름 뒤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53쪽에 있었던 표현이죠. 다음 한 주 여러분들의 걱정, 여러분들의 힘든 마음, 고민, 생각들, 업장, 그런 구름 뒤에 한 번도 사라진 적 없었던 사랑, 기쁨, 창조성이 가득한 참된 여러분들과 만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2022년 7월 30일 오전 8시 36분 두 번째 나방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들 다음 한 주도 지금 이 순간에 살며 잘 보내다가 토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